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그죠? 두 번째 주제, 맞죠? 두 번째 주제. 방산이죠, 방산. 주제가 좀 무섭네요. 전쟁 나요? 그죠? 전쟁 나요가 이거죠. 북한 공격. 그렇죠. 예. 글쎄요. 김정은이 생각을 제가 어떻게 읽겠습니까?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판에서 한 30년 놀면서요. 전쟁 난다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신물나게. 근데 그나마요. 옛날에 김정일 지대하는 이 시대만 해도요.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 온 마트에 라면이 동났어요. 싹쓸이. 식료품이 동이 났어요. 그래 웃기게도요. 북한에서 뭐 전쟁 난다 미사일 한번 쏘고 하면 주가가 폭락하는데 유일하게 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상량식품, 뭐 오뚜기, 아니면 농심, 뭐 이런 것들은 확 올랐어요. 전쟁 수혜주로. 근데 단 한 번도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러면요, 지금 김정은 시대에 전쟁 날까요? 전 안 난다 봐요. 왜? 전쟁이란 건 뭐죠?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인민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이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체제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실패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절대 재람은 안 하겠다. 둘째, 제가 전쟁 준비를 한다 하면 내가 그죠? 딸 바보 죽고 못 사는 내 딸을 온데 데리고 다녀겠어요? 어디에서 공중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는데 지하 벙커에 은둔시키죠. 동선을 아무도 모르게 가죠. 그리고 또 전쟁을 한다 하면 러시아에 아니면 중동 저쪽에 무기 팔아먹겠어요? 전쟁 무기를 비축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기를 팔고 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전쟁은 안 난다. 그리고 말이 쉽지. 그 전쟁이 그래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 생각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북한 사람을 뭐 제대로 본 적도 없어요. 걔네라고 내하고 뭐 싸운 적도 없고. 그죠? 그냥 뭐 나라가 이렇고 그래 하니까 서로가 막 그래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적으로 뭐 벽을 쌓고 그렇게 한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가 지지 않느냐. 전쟁을 핵 하나만 갖고 하나요? 그러면 핵을 발사하기까지 과정도 있는데 요즘은 위성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진짜 핵미사일을 발사 조짐이 보인다? 어떻게 해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우리도 갖고 있는 모든 거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죠. 같이 공멸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전쟁을 억제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또 주한미군, 그죠? 주한미군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딱 보려고 하면요. 뭐 언론이고 뭐가 다 무시해.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딱 난다. 어떤 생각이 딱 들면 미국 방부에서 전부 문자로 다 날려요.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어디로? 김해공장으로. 김해공항으로 다 거기 직결을 해요. 김해공항 그 안에 보면 공항도 있지만 그 옆에 어떤 공군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모여서 미국 국적의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피신을 해요. 이게 탈출 경로거든요. 비상시에. 그러니까 김해공항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걸로 다 긴급 대피를 한다? 하면 이거는 진짜 뭔가 일 나는 거죠. 그때는 빨리 라면 사러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만일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피신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선제 타격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북한 전역은 그냥 반나절 안에 그냥 다 초토화해요. 그냥 잿더미로 변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현대 전의 무게의 차이죠. 북한이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요, 미국의 어떤 그 태평양 함대, 그죠? 그 군함, 태평양 어떤 그 한 어떤 부분만 이래 전력을 빼서 이동하면, 그죠? 뭐, 한 1박 2일, 2박 3일? 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 전쟁은 뭐죠? 결국은요, 경제력의 차이가 전쟁의 차이예요.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가죠. 그죠? 핵만 빼면 결국은 공군 전력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그죠?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도 없고, 결국은 이제 그 주식 이야기잖아요. 주식 이야기.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쿼드라는 게 있죠. 쿼드. 최근에 그 협정을 했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 체제, 안보 협의체를 구성을 했죠. 우리나라는 눈치 보다가 빠졌어요. 쿼드에. 왜? 중국 시장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너무 큰 시장이니까 괜히 중국하고 등지기 싫어서 쿼드에 직접적인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인도, 뭐 호주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일본이 정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는 그 뒷부분에는 뭐 저 PBR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요, 제 생각에는 이 쿼드,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콩고물을 지금 받아먹고 있다.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요, 지금은 안보 관련 주는 무조건 사놔야 된다. 저는 그래 봐요. 왜? 미국의 대통령, 그죠? 선거를 하는데 결국은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싸움이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거는 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돼요. 발언에 대해서 이 유권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언변술, 발언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바이든은 유야무야. 너무 고요해요. 그죠? 사람들을 우악 끌어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요한 물 같아요. 그 말은 유권자 모두를 다 아우르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긴 있어요. 아무도 적을 안 만들겠다.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반대죠. 성남 파도 같아요. 민심을 확 동요를 해요. 체내를 시켜요. 그리고 나는 유색인종이든 뭐 다른 어떤 편은 다 읽겠다. 그 대신 확실한 내 편은 잡고 가겠다. 그게 백인 중산층을 확실한 결집, 그걸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차별시키는 거는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미국,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면 다 없애버릴지, 미국이 최고야. 최강, 최고. 1인 어떤 1인, 그죠? 1강 체제의 미국을 내가 만들겠어. 딱 그 이야기죠.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토에 어떻게 얘기했어? 나토, 그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나토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입을 해가지고 집단 방어 체계죠. 우리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이 국가, 어느 국가든지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우리 전체가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누가 내 동생 때리면 우리가 다 가서 집단으로 때려주겠다. 17대 1로 싸울 자신 있으면 덤벼라. 이런 거죠. 이게 나토. 근데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나토한테. 그죠? 나토한테. 돈 내. 방위비 내. 너가 보호받고 싶어? 미국에 보호받고 싶어? 그럼 돈 내. 그래 이야기를 하죠. 나토 조약 5조에 보면요.
그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다 같이 공격받는 걸로 간주하겠다. 하면 그 다 같이라는 개념에 미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토가 전쟁을 하고 어떤 뭔가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는 그 나토를 지휘하는, 그죠?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미국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지휘사령부라고 작전 지시를 내리는 그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장이 보험이네, 돈 내, 삥 뜯으려고 하고 있어. 그럼 이게 뭐야? 황당하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러시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그랬죠? 그 전에 어떤 나토 정상회의 그런 거 할 때 유럽에서 그 기자회견 때 아마 그랬죠? 우리 나토 국가 중에 어느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랬어요? 돈 내. 무슨 돈이에요? 너희도 돈 내야지. 미국이 원하는 만큼 돈을 안 내면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러시아한테 야, 나토 공격해 하고 러시아를 오히려 독려할 거다. 야, 공격해버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뻥 쪘죠.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한테도 뭐랬어요? 주한미군 철수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방위비 더 올려줘. 방위비를 올리면 협상을 하면 10% 20% 올리는 게 아니고 뭘 했어요? 100% 200% 올려달랬죠. 100% 200% 너무 과한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200% 과해? 알았어. 생각해 볼게. 내가 생각해 보는데 100% 200%는 과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500%가 합당한 것 같아. 500% 내. 아니 100% 200% 과하다는데 500% 내라니 무슨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500% 과해? 그러면 1000% 내. 나의 협상은 이런 거야. 내가 한번 딱 이야기가 100% 내라 했을 때 100% 오케이 했으면 됐잖아. 너네들이 반대하니까 나도 열받잖아. 그러니까 200% 된 거야. 지금은 1000% 내. 1000% 이거 거절해? 그럼 난 또 2000% 해버릴 거야. 이게 트럼프가 가는 방향이에요. 노선이에요.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아프죠. 그럼 또 우리 주한미군 철수 또 이야기 나올 거죠. 그리고 또 돈 내라 하겠죠.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도 그렇고 빈살만도 그렇고 온데 무기를 막 계속 정설정설 체계를 만들어내죠. 왜? 우크라이나처럼 될까 봐. 야, 자주 국방 아니면 안 되구나. 나토고 미국이고 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결국은 내 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기를 사모으고 있어요.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계속 어떤 이 군수문자는 트럼프가 유세를 하면서 한마디 할 때마다 세상은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11월 달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트럼프는 성향상 강력한 대통령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강성 발언을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선거 전략이 딱 그렇다 하고 갔으니까. 근데 그 트럼프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는 들썩들썩 할 거예요. 밉다 하니까 푸틴은 뭐라 했어요? 푸틴, 러시아, 트럼프 연결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푸틴은 이거 트럼프 계산이 안 나와. 차라리 바이든이 낫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놀리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트럼프는 또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만일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4시간 안에 끝내버릴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죠? 손 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정권회사가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요? 내가 세력이라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작업을 해야 이게 먹힐까요? 작전은, 세력은 무조건 뭐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시장이 북한하고 척을 지고 있는데 대북 관련주 열심히 사가지고 대북 관련주 홍보한다, 찌라시 날린다? 이게 먹히겠어요? 팔리겠어요?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화장품주 매수해가지고 작전 펼치면 그게 먹히겠어요? 씨알도 안 먹히죠. 코로나 종식됐는데 마스크 관련된 거 막 사갖고 팔고 있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주식쟁이는요, 항상 그래요. 한 8, 90%의 팩트. 이게 팩트예요. 이 8, 90%의 이 팩트를 갖고 소설을 써야 돼요. 그게 세력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 내가 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세상이 벌어질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주식을 매집을 해서 이거를 홍보를 했을 때 이게 먹혀들까? 잘 팔아먹을 수 있을까? 이게 세력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다. 제 생각은 그렇다. 아니면 뭐 제가 경험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뭐 이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팩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접근할 때 그래요. 내가 세력이라면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면 이 종목이 작전이 성공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라면,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항상 시나리오라는 거, 공포라는 거는, 그죠? 옛날에 무서운 용이 살았는데, 용을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안 먹혀요. 옛날에가 아니고, 뭐, 어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어쩌고,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전쟁이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엮어본다 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은 뭐죠? 삼국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넘어서 6.25죠. 6.25가 왜 일어났어요?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밀고 내려오고 어쩌고 그런 거 말고요. 팩트는 뭐죠? 1950년, 그러니까 그때는 미소가 막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뭐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당시에 1950년에 미국 국무장관이죠.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해구산 그러니까 일종의 방위 시스템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애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도 1월경에 태평양 이 연안을 쭉 했을 때 일본까지가 방어선이었어요. 해구산, 방어선. 일본까지를 선을 딱 껐어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그 방어선에서 제외됐어요. 그게 1950년 1월경에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방어선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도 미국이 참전 안 하네, 관심 없네, 찬스다 하는 거죠. 그리고 5개월 후에 우리가 잘 아는 6.25라는 게 벌어졌어요. 그죠? 이게 역사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6.25의 핵심은요, 빌미를 만들어줬어요.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은 제외, 일본까지가 우리 방어선, 그것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만일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한다 해가 철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전쟁이 펼쳐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막 겁을 확 주는 거죠. 그러면, 그죠? 이게 분위기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점점 고조되겠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실제 무기들을 정설정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하고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하고 있을까요? 원래는요, 한국과 미국이 뭐 전쟁시나 유사시, 이런 긴밀한 이런 게 뭔가 일이 벌어지면 한 번씩 그러죠. 북한 미사일 쐈는데 대통령이 뭐 잠을 잤네, 안 잤네, 뭐, 외국에 나갔네, 안 나갔네, 말이 많죠. 그건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래요. 한미, 그러니까 NCG, 그러죠. NCG. 한미 NCG.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유사시 되면 대통령끼리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한 라인으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나서 군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죠. 저는 총 쏘고 있는데 여서는 총알 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회의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요. 한국과 미국의 그 어떤 그 수뇌부, 유사시의 수뇌부로가 우선적으로 협의하는 이 체계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왜 바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부분을 법으로 시스템을 아예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그런 작업을. 그래서 한미 NCG 수뇌부 회의를 그 주체를 국방부로 이전하고 있어요. 지금. 국방부로 이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시는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무성이 주체가 돼서 뭔가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결국은 대통령이 나서가 야 주한미군 철수해 말 한마디 하면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상원 하원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 술 한잔 먹고 기분 꿀꿀한데 야 철수시켜 이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로 이전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이거 위험하구나. 뭔가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뭔가 대피책을 세워야 되겠다. 자주국방. 무기가 우리 엄청나게 수출하고 뭐 K9 자주국보다 뭐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체계를 다시 바꿔요. 그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냥 뚫뚫마리 해가 대충대충 했는데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요. 첨단민군협력지원과라는 것을 신설을 해뒀어요. 첨단, 민군, 협력지원과를 신설했다. 이 말은 뭐냐?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키우겠다. 신속하게 빨리빨리 하겠다. 옛날에는 방위산업을 하면서 뭐 하나 개발해 했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다. 위약금 물리고 실패했다. 벌금 미기고. 누가 그거 연구 개발하겠어요? 기간을 못 지켰다고 위약금 물리고 뭐 했다 물리고. 군수사업회가 남는 거 하나도 없네. 에이 안 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 법을 다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줄게. 충분히 너네들이 납득하고 이익이 남고 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 고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뭔가가 진행이 되도록. 첨단민군협력지원과를 신설했다. 이거는 정부 시스템을 바꿨다. 소프트웨어를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하드웨어, 무기를 만들고 할 때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돼요. 경북 구미에 보면요.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는 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확 추진을 하고 있어요. 말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지금 보면 뭐 하나시스템부터 LIG 넥스원이나 뭐 삼양컴텍 그 외에 엄청난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어요. 방산혁신 클러스터. 여기에서 최첨단 그죠? 어떤 그 방위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드론도 만들고 무인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도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쪽 부분에 보면 그죠? 현재까지 짓기만 해도 한 4조 3천억 요 정도 규모로 엄청난 새로운 어떤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죠? 대구, 경북 이쪽 부분이 개발되고 돌아가는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북, 대구 이쪽에 그죠? 관련돼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계속 잡아두고 기다려보자. 계속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무기라는 건 뭐죠? 군수물자 무기라는 건요. 엄청난 어떤 재질이 강해야 돼요. 총알 몇 발 쐈는데 열받아가 총신이 막 그냥 녹아버리고 문제가 되겠죠. 최첨단 기술의 집약이 어찌 보면 무기, 방산산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가공기술, 소재기술, 제작기술 엄청나게 많은 메이저 기업들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북 사천에는 또 그죠, 뭐죠? 우주 방사청 또 막 신설되죠. 요즘은 추세가 무인기, 드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 전력 이런 부분에서 또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전쟁 난다 하니까 총알 비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론, 무인기 이런 식으로 방산업종은 지금 무섭도록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만 모를 뿐이다. 근데 이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세력이 놓치겠느냐? 결국 시간이 지나고 트럼프가 유세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방산업종들이 타겟이 되고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그래서 저는 방산업종도 지금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다고 그죠? 지금 뭐 하나시스템, LIG 넥슨 엄청 올라간 거 그거 사갖고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러니까 뭐 그쪽 부분은 뭐 비추.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사서 묻어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쟁 나요? 주한미군 철수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절대 못해요. 주한미군 철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 자기네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주한미군의 개념은요, 말은 우리를 보호해준다, 보호비 내라 하지만요, 실제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주한미군의 역할은 뭐냐? 최전선을 만일요, 북한, 중국, 미국하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선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엄청난 문제가 대응 전략이 돼요. 그죠? 미국의 땅이 한국의 38선까지냐? 작전 지역이. 아니면 한국을 떠나버리면, 주한미군을 철수해버리면 태평양을 포기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포기하고 나면 미 본토에서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 가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중국이 중국 대륙에서 미국으로 빵!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날아가는 시간. 그럼 미국이 그걸 감지하고 미국 본토에서 중국으로 발사하는 시간. 그게 좀 비슷하겠죠. 그런데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남한에서 중국을 벌써 공격하고 있어. 그러면 그 전쟁은 뭐가 돼요? 남한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되는 거지.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요,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 본토는 보호가 되고, 그죠? 최전선에 있는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한미군의 역할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절대 주한미군은 철수를 못한다. 그죠? 단지 돈 뜯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 안 하면 북한은 전쟁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 방산업종은 충분히 봐야 된다. 괜찮다. 이게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 네, 전쟁은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